안녕하세요. 모놀로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제 오늘 여기는 30도를 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갑자기 너무 덥습니다. 집에 가는 길 시장에 들렸어요. 살 거는 없었지만 시장을 거쳐가는 게 재밌기도 하고 뭐 싸게 나온 게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꼭 지나가긴 하는데 집까지 들고 가기도 힘들고 4층까지 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서 거의 눈요기만 하다가 집에 갑니다. 절약해야 하는 상황인데 환경이 강제 절약을 시켜주네요. 오늘도 산책하고 먹고 하는 영상입니다. 더워지니 산책 시간을 점점 당겨야 할 것 같네요. 아주 느릿느릿 걷는 걸 보니 더운가 보네요. 이날은 그렇게 더운 날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아직 철쭉이 있었던 때라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였어요. 너무 느릿느릿 걷길래 입에 속으로 편집했어요. 저희가 시골로 내려가면서 처음엔 이천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오빠가 이천에 살고 있기도 했고 친정이랑도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거리는 두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가진 돈이 많지도 않고 하니 이천에서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해볼까 했었어요. 그런데 둘째 중학교 입학도 해야 하고 아이들 학교 가는 날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라 집을 알아보는 거랑 이사하는 게 일주일 만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아이들을 며칠 동안 오빠 집에 맡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올케 언니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아이들 전학 먼저 시키고 집이랑 빨리 알아보려고 한다. 물론 그 안에 집이 먼저 구해지면 언니한테 부탁 안 하고 바로 애들이랑 이사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말했더니 올케 언니가 시골에 오빠의 집이 있는데 자기들은 안 살 거니까 아가씨네가 들어가 살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며칠이라지만 시댁애들 맡아주는 게 힘든 일일 테고 저도 부담스러워서 너무 다행이다 싶은 맘에 올케 언니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저희는 그렇게 오빠의 시골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긴 했지만 공짜로 살게 된 집이라 한시름 놓게 되었고 집 보러 다니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세모녀 먼저 이사를 했더니 다단계에 충성하던 범남도 오갈 곳이 없으니 며칠 뒤에 따라 내려왔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범남은 그곳에 내려와서도 한동안은 다단계를 하러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고 저는 보따리 장사로 시작하여 노점 옷가게 그리고 천연비누 공방을 했었습니다. 오빠가 결혼 안 하고 혼자였다면 덜 부담스러웠을 테지만 가정이 있으니 아무리 올케 언니가 먼저 살라고 했던 공짜 집이지만 염치가 없기도 해서 저도 범남도 자주 오빠한테 물어봤었어요. 여기 언제까지 살아도 되는 건지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물어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오빠는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LH 임대 아파트 신청을 해놨었는데 같은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무주택에 자녀가 둘이 있다 보니 15번째로 당첨이 됐었거든요. 그래도 2년 이상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다 싶어서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렸는데 엄마도 기분이 좋으시니 언니들이랑 오빠한테 말씀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때쯤 어느 날 오빠가 가족들한테 밥을 산다고 왔었어요.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라 아버지랑 엄마 모시고 셋째 언니네도 같이 해서 밥을 먹으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저는 다시 공방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올케 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가씨, 그 집에서 이사 나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으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빼면 될까요 언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올케 언니 하는 말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순간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 아니 언니, 오늘이 화요일인데 토요일까지 어떻게 집을 빼요? 집도 알아봐야 하고 이삿짐도 싸고 이삿짐 센터도 알아봐야 하는데 고맙게 신세 지고 있어서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트렁크 2개 갖고 사는 자취생도 아니고 저 혼자도 아닌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어제 오빠가 밥 사준다고 왔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하룻밤 사이에 이러는 게 어딨어요 라고 했는데 그냥 AI처럼 네 힘드시겠지만 빼세요 이 말만 생글거리면서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어떻게 4일 안에 이사를 가라고 하는 거냐, 오빠도 아는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놀라서 뭔가 액션을 취해줄 거라 믿었는데 오빠의 대답은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거였어요. 전날 와서 말을 하든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사주고 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공방 구석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었는데 저 가게 얻는데 도움 주셨던 친구 외숙모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제 손을 잡고 한숨을 쉬시며 위로해 주시다가 집을 하나 소개해 준다고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주방도 없는 시골집이었어요. 게다가 버스가 다니질 않아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게 또 문제였고 제가 운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범남이 애들을 살뜰히 등하교 시키는 인간도 아니어서 그 집은 탈락시켰고요. 돈이라도 풍족하게 있었으면 괜찮은 집들 바로바로 보고 선택하겠지만 계속 까먹는 나날을 보내고 있던 때라 참 암담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한숨만 쉬시고 아버지한테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범남은 뭐 저만 바라보는 등신이었으니 저 혼자 울고불고 알아보고 했었네요. 그러다 저희 셋째 언니랑 잘 아시는 세탁소 사장님이 자기 동네에 집이 나왔는데 넓긴 한데 컨테이너로 만든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책하다 만난 청설모인데 저랑 꿀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컨테이너면 어떠냐, 지금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 가서 보고 괜찮으면 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 집을 가봤는데 정말이지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은 곳이었어요. 컨테이너 3개를 연결해서 집을 만들어 놨었는데 할머니가 주인이셨고 집이 형편없으니 싸게 해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건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어서 아이들 학교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수육 해 먹으려고 통 목살을 샀는데 딸은 구워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오랜만에 목살구이 파티했어요. 써느라 힘 좀 썼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말려고 했는데 어찌저찌 이것저것 꺼내다 보니 미나리도 나오고 상이 거해졌습니다. 둘째도 있었음 맛있게 먹었을 텐데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떨어져 있는 녀석이 늘 맘에 걸리네요. 냉동 목살이지만 엄마 마음은 또 그렇잖아요. 요즘 냉파 중이라 출처는 알지만 시기는 알기 힘든 키위가 냉동실에 있길래 막걸리랑 갈았습니다. 딸기가 1개 들어가 고춧가루 같이 보이네요.
냉장고도 정리하고 맛있는 막걸리도 먹고 좋았습니다. 다시 컨테이너집 얘기로 돌아와서 집주인 할머니한테 그 자리에서 계약하겠다고 말을 하고 보증금 300에 월 15만원짜리 컨테이너 집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 집은 도로 옆에 있었고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 중에 친정을 떠나지 않고 살던 친구들은 그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집이 노출됐었고 그게 참 창피하고 싫더라고요. 바닥이 기울어져 있어서 연필을 놓치면 굴러가던 곳이었고 냄새나는 벌레인 그 노내기도 많았네요. 특히나 많았던 건 쥐. 어디로 들어오는 건지 쥐가 집 안으로 자주 들어왔었어요. 끈끈이를 놔두면 꼭 잡혀 있었는데 죽겠다고 찍찍거리고 무서워서 우린 가보지도 못하고 주인 할아버지나 범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었어요. 그 당시 같이 살던 우리 강아지 이름은 몽실이였는데 우리 몽실이도 도시에서부터 데리고 내려가서 컨테이너 집까지 가서 같이 살다 무지개 다리를 건넜네요. 어느 날인가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쥐 잡으려고 놔두었던 끈끈이가 우리 몽실이 털에 붙어 있더라고요. 언제 붙은 건지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던 건지 지금이야 홈캠이라도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땐 그런 것도 없었으니 도대체 얼마 동안 그러고 있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던 날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마음 아픈 날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는 그때도 지금도 범람은 두고 강아지는 데리고 나왔었네요. 그리고 컨테이너 집은 덥고 추웠고요. 아직도 시골은 난방유를 사용하는 곳이 많잖아요. 컨테이너 집 외풍이 세다 보니 따뜻하게 산 것도 아닌데도 기름값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2드럼 정도 넣으려면 28만원 정도 들었는데 아끼고 아꼈어도 한겨울엔 한 달 조금 더 쓰고는 다시 앵고 눈도 푹푹 쌓여 있고 보일러 기름은 없고 애는 학교에 가야 하고 가스로 온수되어서 머리 감게 한 적도 몇 번 있었네요. 그렇게 컨테이너 집에서 2년을 살고 임대 아파트 날짜가 돼서 드디어 컨테이너 집을 탈출하게 됩니다. 오빠도 올케 언니도 미웠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공짜로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다만 너무 갑자기 내쫓듯 몰아내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서운하긴 하네요. 요즘 저는 주구장창 포케만 만들어 먹어요. 제대로 된 포케는 아니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비빔밥과 포케 중간의 느낌으로 해 먹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소스는 스리라차에 간장 들기름 섞었어요. 제가 술을 남기는 스타일이 아닌데 냉장고에 막걸리 딱 한 잔을 남겨뒀더라고요. 아쉬운 양이라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버이날은 둘째가 보내준 귀여운 케이크 먹으며 보냈어요. 먹고 꾸 데리고 산책 나왔어요. 등에 업고 오는 게 힘들어 그렇지 여름엔 숨만큼 좋은 산책 코스가 없어요. 아버지 기일이 평일이라 자매들은 내일 친정에 갑니다. 다들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길래 뱀 때문에 혼자는 산소 못 간다고 될 수 있으면 같이 가자고 언니들한테 졸랐더니 다 모이게 됐네요. 더워진 한 주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무탈한 나날들 보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보러 꼭 와주세요.